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는 시대인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올린 컨텐츠 중 저는 부동산만한 투자 상품도 없거니와 투자를 떠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도 부동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것이 아파트라고 하였고 그것도 되도록 7년 이내 신축을 추천드려 왔습니다. 참고로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예전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마지막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교통에 호재가 있어야 하고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왕이면 7년 이내 신축을 선택하셔야 자산을 지키거나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의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고 개인적으로 이번 규제는 너무 쇼킹했습니다. 도대체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을 모두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다주택자만 죽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규제는 표면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듯 하지만 그 기회를 못 받은 무주택 세대라면 더 좌절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설령 기회가 되어 내 집 마련을 했다 하더라도 보유세가 점점 커지죠. 종합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인상이 있으니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관계 있겠지 하겠지만 보유세는 종부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도 있죠. 공시지가도 시세 수준으로 계속 올리고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매년 5%씩 올려서 2020년에는 100%로 만듭니다. 이는 종부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전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투자했던 분들은 종부세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규제도 강도가 높지만 법인 투자의 종부세 산정 시 6억 기본공제를 없애버렸죠. 이것은 공시지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한 채당 몇 천만 원씩 매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겠죠? 저라면 정말 가지고 있는 법인 매물 다 매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의 행동은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틸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최소 2주택을 만들던가 아니면 1주택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요즘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니 핵심지 또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똘똘한 한 채는 결국 종부세나 재산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소위 공시지가 12억 이하 아파트까지는 버틸만 할 겁니다. 왜 12억이냐 물으시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종부세를 인당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분에 대한 과세라 공동명의를 하여도 줄일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에 대한 장단점을 과거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 시간 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12억이면 시가는 보통 15억에서 18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매년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니 상승 마진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10억 이하는 되어야 상승 마진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즉, 공시지가 10억 이하 주택은 상승 여력이 있을 겁니다. 더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시가 15억 미만이면서 공시지가 10억 이하인 주택은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수요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더 중과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7월 10일 규제가 발표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거든요. 7월 10일 렌트홈 사이트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엄청 바빴고요. 그날 임대사업자 마지막으로 등록하는 분들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임대사업 자체가 이제는 희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충분히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등록한 분들은 정부에서 점점 혜택을 줄여왔거든요. 특히 이번 6.17 규제 이후 등록한 분들은 사실상 얼마 남지 않는 혜택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성향상 한 가지를 오래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새롭게 판을 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름 테러도 열어줬거든요. 그전에는 임대사업자 취소하면 과태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과태료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선택이 나은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저라면 임대사업자 취소할 것 같습니다. 대출, 세금, 청약 등 너무 많은 제약 조건이 있어 자유도가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장기 임대주택 세금 혜택까지 받으려면 10년은 걸리는데 각종 규제와 경제 돌아가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은 돈이 묶인 셈이니까요. 다만 앞서 말했듯이 2018년 9월 13일 이전 등록하신 분들은 혜택이 빵빵하니 버틸만 할 겁니다. 네 번째, 1주택 세대인데요. 주변에서 부동산이 올라가니 이제 한번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즉, 2주택이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쇼킹한 취득세 인상 때문에 아마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도세를 올린다는 의미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중에서 일부를 빼어간다는 의미인데 취득세를 올리면 우선 비용이 발생하고 즉 마이너스 먹고 시작하는 것이라 실제 취득세율만큼 부동산 시세 상승률이 못 따라가면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2주택이 되려는 분들은 취득세 8%에 부동산 수수료와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도 내야 하고 요즘은 규제 지역도 아닌 곳이 별로 없으니 양도할 때는 내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세 중과도 20%나 되니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손해가 날 수도 있죠. 몇몇 분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보안 규정으로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정말 그런 보완책이 없이 법을 시행하면 정말 투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주택 세대인 분들은 이번 규제가 다주택 다 죽었어. 이런 규제이니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러실 겁니다. 이 말은 틀린 건 아니죠. 다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0대 또는 30대 초중반을 위해 청약 시 생애 최초 비율도 늘리니 당연히 전보다는 청약 당첨될 확률이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청약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죠. 또한 앞서 말한 법인 투자 물건이나 다주택 세대의 일부 물건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에 나오게 되면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 급매로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죠. 청약을 하며 기다릴까? 그냥 집을 바로 살까? 아마도 청약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겠지만 청약만큼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약 정보도 많이 올리고 있고 괜찮은 것만 추려서 구독자분들에게 괜찮은 아파트 분양 정보 꾸준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당장 올해 8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공급이 향후 3년간 줄어들 판인데 건설사가 이익이 줄어들면 공급량을 많이 늘릴까요? 그렇다고 그 수요량을 정부 주도하에 모두 공공분양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청약 기회가 많이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만큼 끌리지 않는 청약단지 중심으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매도 내년 하반기 가면 다시 잠길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에 못 팔았던 법인과 다주택자는 종부세 한두 번 더 낼 생각하고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무주택 세대인 분들은 남은 청약 열심히 할 필요가 있으나 가점이 낮다면,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점이 40점 이하라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가기 전에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 매수하기 적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임대차 3법 법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임대차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계약할 때는 5% 이상 임대료를 인상 못하고 계약 이후 추가 2년 계약갱신을 하면 임대차 보호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거래에 있어 음성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표면상의 거래와 이면상의 거래가 따로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기존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곳은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도심의 경우 사실 임대차 3법이 시행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60% 이상 올라와 있으니까요. 문제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지구 단위로 개발하는 곳은 초기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30%에서 40% 수준인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데, 안정화되기도 전에 임대차 3법을 실행시킨다고 하면 그 반발도 엄청날 것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하여 내년 사전 청약도 늘린다고 합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아직 교통 인프라도 갖추지 않고 더구나 분양 물량도 아직 남아있는데 왜 3기 신도시를 빨리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기 신도시는 이미 터가 다 닦아져 있고 분양만 빨리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남아있는 2기 신도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순리가 아닐까요? 2기 신도시 마무리하거나 최소 마무리 시점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분양 중이다가 갑자기 4기, 5기 신도시 하겠다 이러면 3기 신도시 분양받은 분들은 어떨까요? 뒤통수 맞는 느낌일 겁니다. 또한 이번 규제로 이제는 아파트 투자는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피해야 할 부동산 월스트 5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몇몇 부동산 상품은 취득세율이 높아서 월스트 5 리스트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4.6%거든요. 6억이 아파트는 1주택 세대에게 취득세율이 1.1%인 거에 비해서 엄청 비쌌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로 매몰 비용이 발생하니 추천 안 했던 이유였는데 이번 규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생길 겁니다.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릴 뿐만 아니라 땅으로도 몰릴 수도 있고 상가로도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선 효과로 단기 수요가 몰리는 곳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풍선 효과도 길게 가지 않습니다. 상승 모멘텀 자체가 높지가 않은데 주변 정황으로 시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 하락도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더구나 아파트가 가장 좋은 이유는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고 상승률도 높고 무엇보다 매매 회전율이 높거든요. 다른 것 잘못 사면 물릴 수 있습니다. 매매 회전율이 아파트보다 좋은 건 부동산 상품에서 없습니다. 아마도 역세권 오피스텔 중 특히 아파트 평면과 유사한 아파텔은 한동안 수요가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잘 따져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오피스텔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투자하지 말란 얘기죠. 오피스텔, 땅, 상가 모두 투자 잘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대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적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고 주변에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꼭 조심하셔서 매매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 아파트만한 부동산 상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파트는 매력적이죠. 다만 현 정부 규제로 인해 다주택 세대에게는 아파트 투자의 매력이 다소 감소한 것은 맞으나 무주택 세대나 1주택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여전히 아파트만한 상품은 없습니다. 혹자는 이번에 장기 임대 사업자에서 아파트를 제외했으니 빌라나 다세대 주택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매 회전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구매할 사람이 많아야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 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빌라나 다세대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 아직 사업 인가도 되지 않는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빌라는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도박 아닙니까? 수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돈은 묶이는 겁니다. 돈은 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각도에서 규제에 대한 영향과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세대는 여전히 아파트만한 투자 실거주를 겸비한 부동산 상품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청약을 통해 해보지만 여의치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효기간을 두고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이외에 부동산 상품에 대해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충분히 공부한 후에 투자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